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곳을 보아하니 다들 파란만장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저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공감하고 치유를 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 저는 제 남편이었던 사람과 저의 시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결혼 생활은 고구마 답답이 그 자체가 되었죠. 일단은 제가 어쩌다 악연을 맺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소개팅. 그 사람과 저는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오히려 소개팅 소식이 반가웠어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개팅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덥석 나가겠다고 지를 때는 언제고 막상 소개팅 전날이 되니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인 건가? 요즘 세상 흉흉하다던데 내가 너무 의심 없이 나간다고 한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뭐 어차피 아는 사람 통해서 나가는 소개팅이니 아니면 말면 되지 않느냐는 자기 합리화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 씨 맞으시죠? 사진에서 배웠던 그대로네요. 저는 김상호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소개해달라고 주선자에게 졸랐던 거였어요. 주선자 SNS에 올라와 있던 제 사진을 보고서는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람은 저를 한눈에 알아봤고 먼저 인사를 걸어왔습니다. 생각 외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기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밝은 인상이 선하고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나저나 일찍 오셨네요. 저도 일찍 온다고 왔는데. 제가 소개팅 시켜달라고 요란법석 떨어서 마련된 자리인데 제가 늦으면 안 되죠. 떨리는 바람에 일찍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실례인 거 알지만 정말 미인이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렇게나 솔직히 이야기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이전의 연애에서는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 하나 없는 그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해주다니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가 싶으면서 입에 발린 말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전의 연애에서는 서로 핸드폰만 보며 식사를 했기에 함께 있어도 따로 있는 기분이었는데 그 사람과의 소개팅 자리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음식 취향이며 좋아하는 운동까지 비슷한 게 정말 많았어요.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말을 제가 실제로 체감할 줄 몰랐거든요. 처음엔 적당히 체면치레로 밥만 먹고 오려고 했는데 어느새 저녁을 먹으러 자리를 옮길 만큼 신이 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고 그렇게 저희는 당연하다는 듯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가 시작되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일도 사랑도 모든 게 완벽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 이게 웬일이야? 여보, 지연아! 왜 그래, 엄마? 왜 그러는데?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거실로 달려나와 보니 집안에는 압력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TV에서나 보는 빨간 딱지였어요. 엄마는 거실에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그런 엄마에게 연신 뭐라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정장 입은 남자와 분주히 움직이며 압류 딱지를 붙여대는 또 다른 정장 입은 무리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꽤 큰 사업을 운영해 오셨던 아버지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집안 사정 이야기는 들었다만 학부모님들 원성이 자자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수업 중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원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당분간 잠잠해질 때까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쉬어요. 상황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는 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세상에 어떤 학부모가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선생님께 배우게 하고 싶겠어요. 아이들도 봤으니 소문이 퍼질 테고 항의하는 학부모를 달래기 위해선 저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마음은 참 착잡하고 속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빚쟁이들이 집 앞에서 좀 사라져 엄마와 전 새벽을 틈타 간신히 옷 몇 벌만 챙겨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게 저희 모녀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이었죠. 너무나 막막했지만 엄마와 저는 아빠도 곧 돌아오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언제 곧 돌아오실 거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집도 직장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그 당시에 제게 남은 건 엄마와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에게 집안 사정을 말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자기야, 있잖아, 그게 있잖아. 뭐야, 저번부터. 무슨 일 있는 거야? 뭔데, 얘기를 해봐. 무슨 일 있는 거면 나한테 말해주기로 했었잖아. 왜 그러는데, 어? 속았지? 그냥 한번 해봤어. 요즘에 이렇게 남자친구 테스트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왜 뭐 그런 거 있잖아. 여자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뭐 그런 거로 애정도 테스트하는 거. 역시 오빠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나 보다. 바로 얘기하라고 해주고. 뭐야 싱겁기는. 당연한 거를 뭐 테스트하고 그래. 이 세상에서 자기 어머님이랑 아버님만큼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사실을 이야기하려다가도 그저 농담이라며 우스갯소리로 넘기는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사귄 지 1년도 안 된 사이에 말하기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했고 혹시 이 일로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예전에 제가 살던 집 앞에 내려주면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는 새로 구한 반지하 집으로 걸어가고는 했습니다. 그런 날이 지속할수록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일 말해야지, 일주일 뒤에 말해야지 매번 용기가 잘 나지 않았어요. 딸, 요즘 뭐 일이 많은 거야? 어째 몸이 통 안 좋아 보여.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고. 너 혹시 말이야. 너희 핌 이런 건 잘하는 거지? 뭐? 엄마는 별걸 다 물어.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이상한 걱정하지 마라. 그냥 요즘에 업무도 많고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갑자기 피임 얘기는 무슨. 아유, 됐어요. 그런 걱정 절대 하지 마셔. 엄마한테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내심 저도 임신을 한 건 아닌지 핸드폰으로 여러 번 검색도 해보고 걱정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지 잠도 많아지고 속이 좋지 않아서 고생하는 일이 많아졌었거든요. 결국은 불안한 마음을 견디다 못해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을 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왜 그렇게 당당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까? 순간 저 생각만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붉은색 두 줄이 선명해지던 그 순간에 말이에요. 저도 미쳤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화장실에서 걸어 나와 엄마한테 테스트기를 보여드렸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입니다. 엄마는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남자친구한테도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늘 제 선택을 믿어주셨던 엄마였기에 저는 용기를 얻고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슨 얘긴데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표정 보니까 이번엔 테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뭔데? 얘기해봐. 내가 말했었지. 나는 어떤 얘기든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얘기해봐. 무슨 일인데?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사랑해준다고 굳게 믿어왔던 사람이기에 다 괜찮으니 이야기하라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입을 뗐습니다. 붉은 두 줄이 선명히 나타나 있는 테스트기를 내밀며 얘기하자 그 사람은 가만히 테스트기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이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결혼하자고 했죠.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결혼하자고 하는데 저는 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김에 모든 진실을 다 얘기하자 싶어 저는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 말야. 집이 넘어가 버린 일, 빚쟁이들 때문에 휴직 권고를 당한 일, 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는 일,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얼굴을 제대로 보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끝내고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길래 쓱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는데 복잡한 표정을 한 남자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던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는 말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헤어지고 싶으면 그냥 말해, 괜찮아. 뭐라고 말을 해줘야 나도 결정을 하지. 일주일이 넘도록 그 사람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뭐를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며 핸드폰만 붙들고 지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 사람이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면서 저는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 사람 역시 저처럼 많이 힘들었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죠. 헤어지자고 해도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말해줘. 내가 왜 너랑 헤어져? 내가 언제 헤어지자고 하는 거 봤어? 나 너랑 헤어지려고 나온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해줄래? 부모님한테도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반지를 내미는 그의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 감동이 차올랐어요. 아이는 물론 내 사정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는 그에게 나도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말했던 제 상황을 다 이해하겠다고 했던 시부모님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 자리엔 저라는 사람을 짐짝 취급하는 사람들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혼수로 뭐 해올 수 있는 거는 있니? 내가 뭐 하나만 좀 물어보자, 얘. 너는 양심이 없니? 내 아들 함나를 이렇게 막으면 어쩌니? 내가 너희 집 빚 갚아주려고 이 녀석 이거 귀하게 키운 줄 아는 거야? 참 뻔뻔하다 못해 기가 막히네. 응? 혼수 마련 하나 제대로 해오지 못하는 집에서 결혼은 하고 싶은가 본데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알아? 저희 집 빚은 제가 갚아요. 이 사람한테 갚아달라고 할 생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아이고, 어머머, 얘 당돌한 것 좀 봐. 그래, 이제 알겠네. 너 임신도 일부러 한 거구나, 맞지? 임신했다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결혼할 것 같으니까 네가 계획적으로 임신한 거 아니야? 엄마,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처지가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곱게 키운 아들이 혼수로 손주를 데려오겠다는 건 물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여자와 결혼하겠다니 어떤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집이 예전 같았다면 오히려 요즘은 다 혼수로 해온다더라 하며 챙겨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참 씁쓸했습니다.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엄마가 더 크셨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는 제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상해서 빌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 외삼촌한테 좀 빌렸어. 내가 차근차근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할 때 보태서 써.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결혼 시켜줘야 하는데 너희 아빠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저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제 상황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쥔 채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도 아빠만 오면 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둘이서 되뇌었죠. 하지만 결국에 저는 아버지 없이 외삼촌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친정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남편이 있어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잘 맞았던 사람이기에 마치 우리 사이에 힘든 일은 없었다는 듯 또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낳을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흠은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를 왜 가야 하는데? 가고 말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 몸 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마음에도 들지 않는 계집애 눈치 봐가면서 비위 맞춰야 한다는 거야 지금? 아이고 됐다고 그래. 왜? 걔가 그러디? 나한테 전화해보라고? 아이고 꼴에 애 낳았다고? 나한테 명품 가방이라도 받고 싶다니? 야 됐다고 그래. 꿈도 꾸지 말라고.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은 걸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전해라. 그게 지금 애 낳은 산모한테 할 소리야? 아 됐어.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엄마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알아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젠 엄마도 좀 그만해야지. 어렵게 애 낳은 사람한테 고생했다고 말은 못할 망정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아들이네 딸이네 묻는 게 말이 되냐고. 아 됐어요. 끊어. 시모에게서 가끔 전화가 오면 남편은 늘 싸우기만 했습니다. 그게 다 제 탓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명절은 오더라고요. 결혼식 이후에 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남편만 시모에게 다녀왔었어요. 그래도 그 해에는 손녀도 태어났으니 반겨주시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내기로 했죠. 이번에는 나도 가도 되겠지. 소라도 있으니까. 아마 어머니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소라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이렇게 자꾸 얼굴 비추고 하다 보면 엄마도 마음 풀 거야. 그래야지. 그러면 내일은 그럼 어머님 댁 가고 내일 모레는 엄마네 가면 되겠다. 두 분 다 뭐를 사다 드려야 좋아하시려나? 딸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기에 제가 더 들떴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하루는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고 하루는 친정에서 보내자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굳이? 아니 내 말은 장모님이랑은 거의 매일 보잖아. 나도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아마 엄마 집 갔다 오면 자기랑 나랑 둘 다 기진맥진해 있을 게 뻔하잖아. 명절에는 그냥 본가에만 가자. 서운하죠. 친정엄마가 집에 와주고 하셨던 게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아이 낳고서 돈벌이를 위해 제가 학교로 슬슬 일을 나가기 시작한 터라 딸아이를 봐주려고 엄마가 오셨던 건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장모가 내 엄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내 엄마가 되는 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불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저 남편이 쉬고 싶다는데 이해해줘야겠다고 저 자신을 속였습니다. 뭐하러 혹을 달고 와? 아이고, 참 뻔뻔하다 뻔뻔해. 그깟 사과 한 상자 들고 오면 내가 뭐 아이고 우리 며느리 하고 버선발로 반길 줄 알았니? 하여간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너희 집에서는 시댁 간다는데 그 흔한 갈비 세트 하나도 안 돌려보냈니?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그렇지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아휴 기대할 거를 기대하지. 그만 가라. 더 얼굴 봐봤자 나 너한테 좋은 소리 할 생각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시모는 쌩하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그 말을 부정하지도 시모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방으로 조용히 따라 들어갔죠. 시어머니의 그런 홀대에도 내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내 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남편마저 나를 외면하는 듯한 난생 처음 겪는 홀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아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방에서 시모가 소리치는 게 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들으라고 언성을 높였겠죠. 오기가 생겨서 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는 울기는 죽어도 싫어 손이 벌겋게 될 때까지 주먹을 쥐고 꾹 참았습니다.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그냥 아직 화가 나신 게 남아있으셔서 그런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냥 우리가 엄마한테 더 잘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어머니한테 나는 계속 죄인처럼 있어야 하는 거며 내가 왜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어야 하냐고. 어머님은 나한테 잘못하신 거 없어?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하시는 건? 여태껏 나한테 좋은 소리 한 번 하신 적 있어? 여보, 나 여태껏 결혼 생활하면서 당신한테 빚 갚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갚아준 적도 없잖아. 안 그래? 그게 중요해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이거 중요한 문제야.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하시는 대로면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 안 그래? 어쨌든 당신 복직하기 전에는 내가 벌어오는 걸로 생활비 다 쓴 거잖아. 그럼 똑같지 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여태 자신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생활비 쓰는 걸 저렇게 생각했다니 어이가 없었죠. 물론 홀벌이가 쉽지 않다는 건 알기에 저도 최대한 아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복직을 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생활 방식을 찾아간다면 남편도 부담을 덜 수 있겠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당신 앞으로 계속 돈 번다고 해도 결국에 그 돈 어디로 가는데? 당신 집 빚 갚고 장모님 용돈 드리는데 쓸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렇게 돼? 우리 생활비로도 쓰고 있는 거 몰라서 그래? 그리고 당신도 어머님 용돈 드리잖아. 그거야. 우리 엄마는 평생을 나 혼자 키우셨지. 우리 결혼식 비용 다 해주셨지. 더 드려야 맞지. 우리 엄마가 해준 돈은 그걸로 혼수 산 거는 고작 그 몇천만 원 가지고 지금 해주셨다고 생색내는 거야? 그렇게 결혼한 지 1여 년 만에 저희 부부는 이혼을 결심할 만큼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친정을 깔보고 무시하고 있었고 본인과 본인 엄마만 엄청 대단한 사람인 양 굴었어요.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참았나 싶더군요.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었지만 우리 딸을 아빠 없이 자라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 삶에서 낙이라고는 딸아이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우리 딸 잘 지냈어? 아빠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원망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빠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눈물만 났어요. 당장 아기를 안고 친정으로 달려갔죠. 오랜만에 본 아빠에게 내가 낳은 자식을 보여드리는 그 상황이 묘했어요. 제 딸을 안고 있는 아빠를 보니 코끝이 찡하면서 이제는 다 괜찮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빠는 빚을 다 해결했다고 했어요.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제게는 할아버지죠. 아빠는 사업이 엎어지면서 일단 빚을 갚을 방도를 찾아야겠다 싶어 혼자서 해결하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 외도로 인해 연락이 끊어졌던 할아버지와 연락이 닿았던 거죠. 할아버지는 이제라도 당신이 아버지 노릇하고 싶다면서 저희 아빠의 빚을 갚아주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부를 축적하신 건지는 모르겠다만 아빠 앞으로 건물 한 채를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빠와 함께 건물을 보러 가기로 했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았으니 말입니다. 그 와중에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전화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하려는데 때마침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었죠. 내 애를 왜 네 마음대로 데리고 다녀? 보나마나 너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너희 친정집에 간 것 같은데.
너희 친정 갈 거면 너 혼자 가. 내 애 데리고 가지 말고 당장 내 애 데리고 와.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자리였지만 한결같이 저희 친정집을 깔아뭉개는 발언하는 남편의 말까지 참아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참, 죽었다 돌아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친정아빠를 만난 날이었는데 그 첫날에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 전화를 끊고는 딸아이를 부모님께 맡긴 뒤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달려간 것이었죠. 집에 들어서 거실에서 혼자 씩씩대고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제 옷가지가 담긴 캐리어가 있었어요. 그 자식도 저와 끝내고 싶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황당해 하하 실소를 터뜨리고 있는데 남편이 이야기하더군요. 뭘 그렇게 가만히 있어. 짐은 다 싸놨으니까 나가. 지금 너 잔머리 쓴다고 우리 소라 너희 집에 두고 온 것 같은데 당장 소라 데려다 놓고 네 짐 챙겨서 너만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왜? 왜? 이유를 몰라서 물어? 네 친정집 하루라도 안 가면 무슨 일 나냐? 누가 잡아먹는데? 그리고 네가 이 집에서 하는 게 뭔데? 뭐가 있는데? 내 애나 잘 돌보라고 했더니 복직한다고 설쳐서 애를 남의 손에 맡기질 않나? 제멋대로 그 좁고 거지 같은 집구석에 데려가길!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복직한다고 설치지를 않나? 애를 남의 손에 맡겨? 저희 친정엄마가 그 자식한테는 남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집은 좁고 거지 같은 집이었고요. 단지하에 살던 상황이었지만 언제나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엄마 성향 탓에 집은 쾌쾌한 공기 하나 없이 쾌적했습니다. 막말로 더러운 건 시댁이었죠.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시모 탓에 집안엔 담배 찌든 냄새와 향수 냄새가 가득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자식 눈에는 저희 친정집과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하찮게 보였나 봅니다. 이상한데? 친정에 데려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우리 집이 왜 이상한데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나 해? 아빠 오셨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빠 오신 날에 내가 아빠한테 너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여기로 쫓아오는 모습 보였어. 알아? 뭐 어떻게 하라고?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사업 망했다고 딸이랑 와이프 버리고 나갔다가 들어온 게 뭐? 그걸 뭐 어떻게 할까? 장인어른 마음 아파하시지 말라고 해. 당신 혼자 살겠다고 집 나가서 집안이 이꼴 난 건데 뭘? 철썩. 저는 남편 뺨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어쩌면 저렇게 남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후벼팔 수 있는 걸까요? 그때 제 눈앞도 번쩍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분명 거실에 있었는데 화장실 문 앞까지 날아가 있었고 제 눈에는 씩씩거리는 남편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따뜻한 무언가가 제 입술로 흘렀죠. 코에서 흘러내린 피였습니다. 그 자식이 저한테 뺨을 맞자마자 그대로 제 얼굴을 가격했고 저는 나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뭘 쳐다봐? 나도 정당방해한 거야, 아니야? 네가 먼저 내 뺨 쳤잖아. 너 그렇게 거지꼴 됐을 때 나랑 우리 엄마가 너랑 너희 엄마 구해준 거야. 죽어가는 거 구해줬으면 잠자고 살아야지. 왜 자꾸 엮이냐고. 말 다 했니? 엮여? 그럼 너는 왜 나한테 엮였니? 이게 진짜! 남편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본인도 놀랐는지 에이씨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사시나무 떨리듯 말입니다. 그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는 제 얼굴을 찍었어요. 어차피 끝까지 다다른 상황에 이혼할 때 제가 증거로 내밀 사진이 필요했으니 말입니다. 그때부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 별거 때문에 아이 맡겼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다시 화해해서 잘 지낸다고만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그때 말씀드리려고 말이에요. 혼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니며 이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남편놈이 대뜸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피하고 싶었어요. 눈치를 보며 제 앞에 온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때리고 싶으면 때려. 분이 풀릴 때까지 다 때려. 내가 다 맞을게. 맞아서 용서된다면 다 맞을게.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줄래? 네 말대로 내가 더 못난 놈이고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너랑 장인 장모님한테 한 행동 그거 다 갚을게. 내가 살아가면서 다 갚을게.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용서를 구하는 남편이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친정도 무시하고 나도 육아하는 용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잘못을 뉘우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치니? 그렇게 우리 집안 들먹이면서 너랑 네 엄마랑 완전히 무시했던 게 얼마인 줄이나 알아?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라고? 말 참 쉽게 한다. 뱉으면 다 말이 되는 줄 아나 보네. 나는 너 때리는 거로 그치지 않고 그냥 너 어떻게 하고 싶어. 그것도 괜찮니? 그 정도로 나한테 미안한 거야?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수작 부리지 말고 그냥 나가. 짐 싸서 나가라고 했던 거 그거 당신이야. 그렇게 나 내동댕이 치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휙 집 나가버린 것도 당신이고. 나가. 안 그래도 조만간 당신한테 이혼소장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나 때렸을 때 그거 사진도 다 남겼어. 나 죽어도 너 같은 인간한테 우리 소라 양육권 못 넘겨. 절대 안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다 잘못한 거 안다고. 여보, 이혼하는 거 이것도 우리 둘이서만 헤어지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장인어른이 날 부르셔서 최근에 찾아뵈었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 역할, 장인어른 역할 해주고 싶으시대. 당신이랑 나랑 잘 살아주기만 하면 갖고 계신 건물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어. 장인 장모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 당신이랑 나랑 알콩달콩 살면서 우리 소라 잘 키워내는 거 그거 바라시는 거야. 그래. 당신 말대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장인어른이 살아 돌아오셨는데 이혼한 모습 보여드릴 거야? 아니잖아. 친정아빠는 그 자식을 불러내서는 건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니 당연히 눈치채셨겠죠. 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말입니다.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봐라. 건물도 내주겠다는 말을 저희 친정아빠한테 듣고 와서 그놈이 저를 붙잡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 자식이 대뜸 와서 나한테 무릎까지 꿇을 수 있었는지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죠. 참 역겨웠습니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 인간을 집 밖으로 던지다시피 해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려 했던 이혼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혼 소장을 보내도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그놈 때문에 시간만 늘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애가 아빠를 찾아서 주말마다 보여주며 지냈네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자식이 숨기고 있던 또 하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까 그 여자 생긴 거 보니까 완전 아주머니 별로던데? 굳이 그 돈 때문에 그 여자랑 이혼도 미루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도 여자야. 내 남자가 내 앞에서 겨우 돈 몇 억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한 지붕 아래 사는 거 그거 보는 게 내가 속이 좋을 것 같아? 그냥 이혼해. 어차피 오빠도 마음 없다며. 애한테 정도 없다면서 뭘 그렇게 좋은 아빠인 척한다고. 조용히 안 해? 은정아, 너 나랑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했어 안 했어? 천장 높은 집에 살고 싶다며. 그러려면 뭐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어차피 저 여자 나한테 정남이 떨어져서 나랑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그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소라한테는 마음이 약하니까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거냐? 내가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해야 해. 어쨌든 그 건물 바꿔서 몇 년이라도 같이 살아야 내가 재산 분할로 내 목 좀 챙겨서 나올 것 아니겠어? 이게 다 너랑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좀 참아. 그리고 자꾸 나 소라 만나는 날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좀 말고. 아까도 내가 너랑 눈이 몇 번을 마주쳤는데. 그래도 불안하잖아. 어쨌든 오빠 부인이었던 여잔데. 아이고 아가야, 내가 그런 여자한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그런 여자 100트럭이 있어도 나 눈 하나 깜짝 안 해. 우리 은정이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견디자, 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 아빠랑 같이 살자,
여보, 우리 같이 살자. 나는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라며 착한 남편, 착한 아빠로 있던 인간이 두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 얼굴을 오래 보고 싶지도 않아서 제가 허둥지둥 나오다 카드 지갑을 떨어뜨려서 다시 카페로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몇 분 사이에 그 자식과 마주보며 앉아있던 제 자리에 다른 여자가 있었고 저는 그것들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슬프게도 저는 겁이 많습니다. 누구와 싸우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 외도 현장을 보고도 가서 상간녀 머리채는 휘어잡지 못할 망정 그저 사진 몇 장, 녹화 영상을 남겨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운전할 수조차 없을 만큼 손이 떨려서 차 안에서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한테 뭐 하자는 건데? 원하는 게 뭐냐고!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뒤 저는 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한 뒤 남편한테 제가 카페에서 찍었던 영상과 사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낸 영상과 사진을 받은 뒤 원래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죠. 비열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말입니다. 네가 외도 인정 안 하면 나는 너한테 위자료, 손해배상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청구할 거다. 외도 인정하고 양육권 포기하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이 저한테 나누어주고 지급해야 할 돈이 늘어날까봐 무서워서 저의 이혼을 준비해줄 변호사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상간녀와의 증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탈탈 털어 제출했어요. 그것들 2년이나 만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네요. 2년이면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다는 건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건지 그건 아직도 의문입니다. 어쨌든 남편은 자신의 외도를 인정했고 덕분에 저는 양육권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상간녀에게 청구한 위자료 소송은 순식간에 승소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처음엔 호기심에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는 아내와 회사에 알린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만났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겨요.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하던 것들이 돈 앞에서 저렇게 등을 치다뇨.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제가 소송을 걸었던 판결문이 상간녀에게 가면서 상간녀와 남편놈 역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판결문을 받은 날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입니다. 그 여자는 또 남편놈과 반대로 이야기하더군요. 자기는 유부남에 애까지 있는 남자인지도 몰랐고 사기를 당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건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불륜은 그냥 불륜인 거 맞는 거 같죠? 자기네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도 결국은 불륜은 불륜답게 끝나더라고요. 여보,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소라 없이 예전처럼 잘 살아갈 수가 있겠어? 당신은 소라 없이 잘 살 것 같아? 아니잖아. 나한테 당신이랑 소라 없는 건 당신이 소라 없이 사는 거 몇백 배, 몇천 배만큼 힘든 일이야.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 정말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나랑 소라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줘야 하는 양육비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것뿐이야? 내가 당신을 모를 것 같아? 매 순간 생각났을 거야, 당신.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얘기했던 그 건물, 그거 생각나서 나한테 이러는 거, 그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면 당신 진짜 나를 호구로 본 거고. 나 더는 너한테 안 당해. 너랑 네 엄마한테 내가 당하고 살았던 거 생각하면 나 지금이라도 가만 안 두고 싶어.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잘 참고 있는 사람 더 건드리지 말고 꼬박꼬박 양육비나 보내. 너 학교 선생이라는 사람이 사생활 이따인 거 학부모들이 알면 어쩔 것 같은데 내가 너 멀쩡히 잘 살아가게 둘 것 같아?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요? 이혼 후 재결합하자고 매달리던 남편놈 때문에 저런 대화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가정사 때문에 학교에서 휴직 권고를 받았던 일도 다 알면서 어쩜 저런 협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 인간한테 그나마 남아있던 동정마저도 사라졌어요. 하도 저딴 협박성 전화를 걸어오길래 녹음해서 그것도 고소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도 안전이별을 해야 할 것 같아 현재 저는 기존에 살던 거주지에서 벗어나
새로 발령을 받은 학교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딸아이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말이에요. 이전에 친정집 주소를 알던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온 가족이 함께 이사를 한 것이죠.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늘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참 마음 아파져 옵니다. 아무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처음 쓰는 글이라 주소가 없었을 텐데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